우리는 늙어간다고 느낄 때 낙담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려고 한다. 그러나 늙음이란 상실만 존재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늙음의 내용은 달라진다. 이는 얼마든지 상실을 획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맛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가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5살 딸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 서기 하겠다는 딸의 단호함에 당혹스럽고 충격적이었지만 우리 부부는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모의 도움 하나 없이 독립한 딸이 대견하기도 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내와 둘이 생활해 보니까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듯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생애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애 사건이란 특정 사건을 전후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말하는데요. 10대에는 대학 입학, 20대엔 군대와 취업, 30대엔 결혼과 출산, 40대엔 승진과 육아, 50대엔 은퇴 등 다양한 생애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생애 사건은 대부분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면서 동시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전, 즉 60세 이후에 일어나는 생애 사건은 대개 퇴직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불안, 부모나 배우자의 죽음, 질병과 노화 등 부정적인 사건이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먼저 예상하고 미리 대처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일어나는 생애 사건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베르토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전반전이라고 느끼시나요? 물론 각자 다르겠지만 어떨 때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었다고 느끼는지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망증이 심해지면서 출근할 때 최소한 한두 번은 집과 차를 왕복하면서 잊은 물건을 찾습니다. 자동차 키, 휴대폰, 지갑 등 참 다양합니다. 또한 소주 한 병을 마시면 다음날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왕년엔 밤새 마시고도 거뜬했는데 말이죠. 참 책을 읽을 때 돋보기를 찾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늙었다고 의식하는 상태를 노성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성자각은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 요인은 노안이 시작되거나 기억력이 나빠지는 등 심신의 쇠약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고, 반면 자녀나 손주의 성장, 정년퇴직,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노인 취급하는 태도 등에서 느끼는 것은 외부 요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직으로 물러나거나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었을 때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하며 자신의 인생이 후반전에 들어섰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야 하는 어색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내리막으로 접어들었다는 사실, 즉 늙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내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몸바쳐 일했는데 내 인생은 뭐였을까? 라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꼭 맞이하게 될 정년퇴직을 향한 도움닫기 또는 연습 문제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퇴직 후 진짜 내 능력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필살기는 뭘까? 인생의 새로운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지? 자칫 서글퍼질 수 있는 은퇴 전 5년을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환영할 만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것도 꿀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말이죠. 또한 가족 관계에서도 나이 듦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다 큰 자녀가 진학, 취직 또는 결혼으로 독립할 때, 아, 나도 이제 꽤 나이를 먹었구나 하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부모는 부모의 역할에서 해방됨을 느끼고 한시름 놓는 반면 동시에 허전한 감정을 느낍니다. 최근 젊은이들이 취직하지도 결혼하지도 못하는 니트족이 사회적 문제로 자주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자식이 성장해서 체력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부모를 능가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그 후로는 부모가 자녀의 보호를 받으며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굳이 힘들게 분가하지 않고 부모의 집에 편히 머물면서 애써 부모를 넘어서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또한 은연중에 자녀를 떼어놓는 허전함을 느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억지로 자식을 둥지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부모와 자식이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고 부모나 자식, 양쪽 모두가 좋은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용돈을 타쓰는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모호한 관계의 동거 생활이 유지되면 될수록 부모의 노후 자금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강해져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직업도 없는 캥거루족이 부모의 재산 때문에 부모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종종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노인 문제의 원인은 자녀의 자립 시기가 늦어지는 데 있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품으려고만 해서 자녀의 사회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립할 때 느끼는 허전함은 늙음으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남은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마주해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늙어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힘들어하거나 낙담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늙음을 부정으로 받아들여서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늙음이란 상실만 존재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또 보완할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늙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얼마든지 상실을 획득으로 바꿔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럼 상실을 획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미래를 직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생애 사건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대비를 해놓으면 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만 심리적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인데 말이죠.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는 능숙하게 대처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생각을 미리미리 정리해두면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닥쳐올 생애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알베르토가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